우리 양육자님들 성만 나오면 해피 만렙이죠. 성교육하면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따를 것 같지 않냐. 우리 아들 몽정하니? 엄마가 티슈 줄까? 자위도 한다고?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아니 PM 교육했다가 애들이 콘돔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마다 말씀드려요, 양육자님한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랑 같이 목욕을 하는데 아이가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화내셨던 아니면 그 대화를 끊으셨던 경험. 근데 사실은 이런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육자분들이 내 아이한테 성교육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으신데요. 사실 성교육은 인성교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챗GPT 성교육, 그리고 아들아 성교육하자의 저자이자 자주스쿨 대표님인 이석원 대표님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데 우리 진짜 몇 년 동안 같이 찍자 해놓고 드디어 몇 년 만에 처음 깐타피아 오셨습니다. 성립됐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 누구시지?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외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미용실 원장님 같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기업 CEO부터 유학까지 약 7,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한 13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먼 훗날 이제 아이의 이제 양육자가 될 사람으로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되게 이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표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성교육은 사실 인성교육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성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성교육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나 생물학적인 내용이었죠. 성이란 건 나무로 보시면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죠? 성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은 존중해야 되는 이유, 인격적으로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이한테 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래서 바로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아들아 성교육하자부터 세상신 우리 아이 성교육, 그래서 양육자분 대상으로 성교육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양육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좀 난감한 상황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좀 난감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정말 많은 양육자분들이 물어보셨다, 많이 모르고 계신다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1등은 바로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런 질문도 많고 생식기 만지는 아이들. 아이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코딱지는 왜 생겨? 그러니까 아이들 순수한 질문을 못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때 중요한 건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왜 궁금해? 너 섹스가 뭔지 알아? 엄마 아빠 사랑해서 관계를 맺어서 너를 낳았지. 중요한 건 뭐다? 오늘 핵심인데 지식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성교육은 바로 애티튜드, 태도다.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했죠, 그동안?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화내거나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거나. 야, 그냥 다 알게 돼 있어. 물어봐야 공부나 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엄마 아빠한테는 안 묻겠죠. 찾아본다는 거야. 그럼 그러다가 완전 정말 잘못된 노출? 요즘 그 SNS 막 뜨는 내용들 보시면 끔찍하잖아요. 바로 관계부터 하는. 그거 봤을 때 아이가 엄청난 충격이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실제 제가 봤던 그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같은 반 또래 애가 그냥 핸드폰을 딱 들이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적나라하게 섹스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너무 실어증이었어요. 충격받아갖고.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걸 했다고? 그나마 그 아이가 저희 기관 와가지고 상담받고 교육받으면서 그건 잘못된 왜곡적으로 배운 거고 사랑, 생명, 기쁨 안에서 얼마나 동의와 존중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너가 낳았는지 알려주고 나서 그 아이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난 성이 정말 나쁘고 끔찍한 것만 안 줄 알았다. 제대로 배우니까 사랑과 존중이었다. 엄마가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해서 낳는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 말, 나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진짜로 이거를 양지에서 밝고 긍정적인 태도, 애티튜드로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한지 대표적인 사례네요, 그게. 맞아요. 우리 양육자님들 성만 나오면 해피 만렙이죠.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공부하다가 나 이분조건 배우고 싶어. 영어 나 문장 좀 알려줘 하면 와 우리 아이 영재구나 와 좋아하시면서 성 관련 얘기하면 우리 양육자님이 특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성교육하면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따를 것 같지 않냐.
자, 그때마다 얘기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막 강원랜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오해부터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서 어떻게 내가 아이하고 할 거냐 그렇게 무시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을 때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요. 성 문제가 아니에요. 성은 다 관계 문제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또는 왜곡적으로 배웠을 때 그게 성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교육은 가정교육이자 관계교육이자 이 모든 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사실 아마 저 포함 많은 양육자분들이 느낄 때 성교육 하면은 뭐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가 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대표님은 인성교육이다, 네. 인권교육이다 네. 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인성 인권교육이냐면 딥페이크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었잖아요. 특히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서 여성을 성적 속으로만 본 거야. 대상화를. 이건 인성과 인권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인 거예요. 그럼 성이란 건 뭐예요? 아까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면 그 잘못된 권력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그게 글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럼 성을 존중과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파괴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런 디지털 상에서 교육도 다 뭐예요? 단순히 AI 기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부모님이 이걸 좀 캐치하고 신경 써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성교육은 생활이다. 생활 속에서 내가 몸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씻고 나왔을 때 가끔 우리 아버님 타잔이거든요. 나는 자연이다!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벗고 다니는 게 괜찮네. 잘못된 학습이 될 수 있죠. 집에서부터 씻고 나오면 입을 수 있는 것들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대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가 성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성대화 이전에 갑자기 일로 와봐 서건아 엄마가 성교육해줄게 일로 와봐 그럼 아무도 못하잖아. 애들 싫어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30만 명 넘는 양육자를 만났는데 가정에서 대화가 잘 되는 부모는 성교육도 잘해요. 왜냐면 대화가 잘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이가 편하게 먼저 물어도 그렇죠.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게 좀 놓치고 있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뭐 뽀뽀할 때도 그냥 억지로 뽀뽀하는 거? 특히 사춘기 딸이 있는데 딸이 싫어하는데 아빠가 막 억지로 뽀뽀한다던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동의 없이 하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딸이든 아들이든 싫다고 하면 딱 멈춰줄 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야 부끄러워하지 마. 그럼 소통 자체가 단절되잖아요. 이걸 바꿔줘야겠죠. 내가 아이를 만질 때도 동의를 얻고 두 번째는 아이가 성에 관련된 행동이나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쓰는 말이 있어 강의 때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아이들은요 나가서도요 진짜 인격적인 말을 사용해요. 근데 집에서도 맨날 듣는 입력되는 게 맨날 안 좋은 말이면 안 좋은 행동이면 그게 밖에 나가서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특히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집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경계, 자기에 대한 경계랑 타인에 대한 경계도 자연스럽게 또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다음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좋은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감이 안 와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인지. 국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5세부터 하라고. 유아 때부터. 한국 나이로 보면 5, 6세 정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기, 명치, 음경, 음순부터. 아마 그래도 연령대별로 부모님이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 때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때는 한 4, 5세가 되면 궁금해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는 고추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기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분 우리 보통 소중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고추.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고 올바른 명칭은 음경과 음순.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4, 5세가 되면 그때부터 올바른 명칭을 알려줘요. 우리가 이걸 코라 부르죠. 귀라 부르는 것처럼 올바른 명칭을 알아야 아이들이 잘못되게 쓰지 않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아기는 어떻게 생겨? 그때는 이제 뭐 아기씨 정도만 설명하면 돼요. 유치원생 그렇죠. 그런 미취학 아동은 그냥 거기서 뭐 아기스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 정도로만. 굳이 더 넘어서 저희도 교육할 때 그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 고학년은 이제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계 존중. 몸의 변화,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과 출산도 있겠고 여러 방면들을 그 나이대에 맞게끔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걸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저학년 때도 알려주는 건 경계입니다. 몸의 경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동의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육하면 자꾸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인성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경계,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물어보는 훈련 등.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정에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계 교육을. 부모가 이제 아이를 만질 때도 오늘 핵심 중 하나지만 물어보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근데 우리 보통 놓고 어떻게 하죠? 부모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경계를 침범당하면 나만의 경계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에 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 이거를 가정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이제 그 사춘기, 중학생 이때부터는 이제 성관계라던가 맞아요. 뭐 정확하게 피임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죠. 청소년 시기부터는 피임 교육은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오해합니다. 아니 피임 교육 했다가 애들이 콘돔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마다 말씀드려요 영재님한테. 애인도 없다고. 연애도 걱정, 연애 주제 진짜 핫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물어봐요. 연애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막 영재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커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영재님들 가장 비참한 게 연애도 못하는 아이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그걸 배웠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영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걸 제대로 배운 순간 아이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진다. 그게 바로 주체성 교육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만약에 그렇게 양지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디지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덮어둘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무조건 이제 양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이런 말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들, 딸 막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교육은 성별교육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잘못된 고정관념.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야, 3번만 우는 거야. 야, 여자아이가 뭐야. 방 깨끗이 치워야지. 거기서 잘못된 점은 뭐였죠? 여자라서 남자라서 그래서 다 빼야 돼요. 여자니까 조심해야 돼. 특히 최악의 말이 여자니까 밤늦게 그러다면 안 돼. 짧은 옷? 입으면 안 돼. 이게 왜 잘못된 거죠? 다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럼 이 교육만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내 내가 잘못이다. 조심해야 돼, 내 잘못이다. 이런 부분들. 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넘어서서 가정 안에서 성평등한 언어를 써야 돼요. 남자라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이런 말이 다 아니라 빼고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인간에 대한 중요한 이해다. 얘기네요. 저 대표님 강의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양육자분 대상으로 하셨을 때 사춘기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조용히 휴지를 갖다 준다거나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아주 그러니까 몽정 파티 이거 정말 제가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몽정 파티 다 좋은데 성교육 자체 무슨 교육이라고 했죠? 관계교육이라고 했죠. 그 정도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으면 휴지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들 키우는 분들에게 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버하지 말라고. 갑자기 제가 휴지를 들고 우리 아들 몽정하니? 엄마가 티슈 줄까? 자위도 한다고?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중1 남학생이 진짜 창문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다. 너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몽정 파티에 대한 부분은 축하해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아이가 원할 때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게 예전에 월경 파티 했던 아버님이에요. 제가 교육받으신 분인데 아버님이 딸이 이제 초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했죠. 간략하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편지지에 딸아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빠가 존중하고 너를 응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쁜 꽃 한 송이를 선물해 준 거예요. 딸이 그걸 딱 받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동이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 꽃이 시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대요. 그 편지하고 이렇게 담백하게 하면 좋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저는 그 강의 때 되게 놀랐던 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꽉티슈를 갖다 놓거나 하는 행동이 배려의 행동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한 건데 아까 아이가 뛰어내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 티슈 정도는 아이가 챙길 수 있죠. 너무 과도한 배려보다는 아이의 입장을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근데 우리가 경계 배웠잖아요. 내가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 딥페이크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는 순수한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이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왜냐하면 이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 성문제가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보는 걸 넘어서서 제작 유포자가 된 거예요. Now give it to me.